안녕하세요. 강예치입니다. 자, 오늘은 리듬의 세 번째 시간. 우리가 왜 상상하고 현실로 이미지를 쪼개서 생각하고 다 했어요? 근데 왜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나는 왜 취직이 되지 않을까요? 나는 왜 연애를 못할까요? 나는 왜 돈을 벌지 못할까요? 이런 등등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쵸? 자, 그래서 오늘은 왜 그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자, 우리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는 내 안에 부정적인 마음을 덮어버리면 안 된다고 합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부정적인 부분을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보듬어 줬을 때 그 부정적인 마음이 잠잠해지고 제로의 상태가 된다고 늘 이야기를 해드렸던 부분과 일치하는 내용이에요. 자, 우리의 부정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친구가 외국에 입학한 뒤에 성적이 떨어져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자, 매년 학교에서 실시하는 정신검사에서 우울증 진단도 받았고요. 고3 수능 시험을 앞두고 불안감을 떠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늘 자기계발서에서 나오는 그 상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수능 시험에서 전 과목에서 좋은 점수를 받은 상상. 그러다가 처음에는 막 엄청 기분도 좋아지고 정말 좋은 성적을 받을 것 같고 그랬대요. 그리고 수능 2주 전에 늘 조퇴를 해서 집에 가서 방을 딱 닫고 상상을 합니다. 수능 때 정말 잘 될 거야. 좋은 성적을 받을 거야. 하면서 다독이기 시작합니다. 2주 동안 그러다가 수능 하루 전 너무 떨려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수능 당일에는 온몸이 떨리고 심장이 쿵쾅거렸대요. 그리고 시험을 보면서 이렇게 떨어본 적도 없었고, 시험 내내 배가 아프고 얼굴이 뜨겁고 허리도 아픈데다 막 눈물이 났대요. 결국에는 시험 문제를 풀면서 뛰쳐나가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힙니다. 그럼 이 친구의 행동은 어떻게 됐을까요? 포기각서를 쓰고 미응시 처리를 했어요. 수능 결과는 최악의 등급과 최악의 점수를 받았죠. 자, 이 친구는 왜 이런 결과가 났을까요? 우리가 말하는 대로 상상하면 된다면서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자, 이 학생은요, 무조건 열심히 상상만 하면 이루어진다고 생각했대요. 그리고 이루어진다고 믿었기 때문에 시험 준비는 하지 않으면서 그냥 상상만을 한 것이죠. 상상만. 그러면서 내가 시험 준비를 하지 않고 이 상상만을 했으니까 내 안에서 이런 생각이 딱 올라온 거예요. 아니야, 난 자신이 없어. 상상은 늘 좋은 성적을 받고 내가 정말 막 그냥 기분이 좋다라고 상상을 하는데 내 정말 본인의 그 마음속에서는 아니야, 난 자신 없어. 이렇게 부정의 목소리가 점점점 커지고 있었던 거예요. 부정의 목소리가. 자, 그럼 캘리포니아 대학의 팸은 학생들에게 며칠 후 치를 중간고사에서 높은 점수를 얻는 장면을 매일 몇 분씩 상상해 보라고 그랬대요. 상상할 때 기분도 좋고 좋은 기분이 정말 현실로 나타날 수 있는지는 보장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 정말 그냥 상상할 때는 기분이 좋은 것들을 알아요. 자, 최종 점수를 비교해 보면 매일 상상에 매달린 학생일수록 점수가 낮았다고 합니다. 자,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자, 1번 문제가 이미 풀렸다고 상상한다. 고민하던 문제가 풀려 기뻐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한다. 자, 2번 현실적으로 부정적인 면만 생각한다. 현재 내가 안고 있는 문제, 마주칠 수 있는 걸림돌 등만 생각한다. 셋째, 문제가 이미 틀렸다고 상상한 뒤 현실적으로 부정적인 면을 생각한다. 즉, 꿈이 줬다는 상상과 현실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대조시킨다. 자, 1번, 2번, 3번 중에 어떻게 상상을 했을 때 효과적이었을까? 이것들을 알아본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상상했을 때가 가장 효과가 있을까요? 결과는 첫 번째, 문제가 이미 풀렸다고만 상상했던 그때가 성공률이 가장 낮았대요. 그리고 두 번째, 현실의 부정적인 면만 생각했을 때는 성공률이 두 번째로 낮았고요. 문제가 이미 풀렸다고 상상한 뒤 현실의 부정적인 면을 생각했을 때가 성공률이 단연 최고였다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막 그냥 기분 좋은 상상만 하고 이 현실에서 부정적인 모습을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렸을 때 우리의 의심은 좀 더 반항이 돼서 팍 치고 올라오는 거죠. 꼬리를 쫙 빼가지고 의심이 딱 치고 올라와서 아니 난 자신 없어 이렇게 목소리가 커지는 거죠. 자, 그래서 내재된 부정적 생각을 덮어버리지 않고 자세히 살펴보아야지 성공률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웨팅겐 박사라는 분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목표가 이미 달성됐다고 상상한 뒤 걸림돌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면 현실로 나타난다. 목표가 이미 달성됐다고 상상한 뒤 달성이 됐어. 걸림돌은 없는지 자세히 살펴보면 현실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기업에 취직했으면 좋겠어. 그 남자 결혼하고 싶어. 어서 돈을 많이 벌어 가난해서 벗어났으면. 그러면 누구나 꿈꿀 수 있는 이런 생각들 이면에도 10중 8구 부정적 생각들이 도사리고 있대요. 자, 꿈을 이루고자 한다면 부정적 생각부터 털어내야 한다. 뭐라고요? 꿈을 이루고자 한다면 이런 부정적 생각부터 털어내야 한다. 정말 저는 이 생각과 일치합니다. 저는 늘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다뤄줘야지 우리가 항상 이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긍정적인 생각이 있는 반면에 부정적인 생각은 항상 옆에서 짝꿍처럼 따라다녀요. 제가 첫 영상인가 제가 초반기 영상에도 늘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이 내용이었거든요. 저는 이 내용이 정말 제가 생각하는 내용과 정말 일치해요. 자, 여기에서 취직을 꿈꾸고 있다면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 좀 여러분들이 좀 더 궁금해하는 부분, 이거보다는 결혼에 대한 이야기에 관심이 가질 것 같아서 저는 이상적인 남자를 꿈꾸고 있다면 이 부분을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자, 미영이란 여자가 있어요. 얼핏 보면 남부러울 게 없는 여자래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주변의 사람들이 항상 그 얘기를 했어요. 나이도 많지만 나이가 제가 46살이거든요. 제가 올해 결혼을 했기 때문에 46살에 46년간은 싱글로 살았어요. 그럼 주변의 사람들은 그래요. 제가 의류사업도 하고 있지. 거기다가 뭐 선생님을 하거나 뭐 이제 영어 강사도 했을 때도 있고 이런 다양한 직업들을 갖고 있을 때도 늘 저를 보면 뭐가 부러워? 내가 생각할 때는 혼자 살아도 너무 좋을 텐데 왜 결혼하려고 그래? 정말 어디가 모자라서 남자친구가 없어? 막 이런 얘기들을 해요. 왜 아직도 결혼 안 했어? 남자들이 엄청 따라다닐 것 같은데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살았어요. 죄송합니다. 그냥 들었다고요. 네. 자, 그랬는데 이 미영 씨처럼 저도 사람들이 되게 이상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결혼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네. 근데 이 여자 그 미영이란 분도 외국계 회사의 중견 간부래요. 외모도 괜찮고. 하지만 30대 중반인데도 아직 결혼을 못했고, 이분은 꿈꾸는 이상형의 남자의 모습도 생각도 했고,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의 이상형은 돈 많고 유머 있고 잘생긴 남자래요. 자, 근데 실제 주변 사람들은 다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결혼한 의사가 없는 남자들 뿐이었던 거예요. 근데 왜 하필 결혼할 가능성이 없는 남자들에게 끌리는 걸까요? 내가 꿈꾸는 이상적인 남자는 도대체 왜 걸려들지 않는 거지? 저도 늘 그랬었거든요. 저도. 정말 왜 결혼이 안 되는지 정말 답답하고 힘들고 늘 혼자 울고 늘 혼자 힘들어하고 맨날 그랬어요. 저는
근데 나가서 보면 뭐가 부족하냐고 정말 사람들이 그럴 정도로. 근데 다 제 나이 또래는 제가 이제 오랫동안 싱글이니까 결혼을 거의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싱글들은 제가 매력을 못 느낀다거나 그러신 분들. 저는 소개팅을 정말 싫어해서 소개팅을 거의 해본 적이 없어요. 제 나이 또래가 제가 좀 젊은 마인드로 좀 젊게 살고 뭐 직업 자체가 조금 젊은 감각을 요하는 그런 그 직업이었기 때문에 제 또래 남자들은 너무 할아버지 같고 아저씨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소개팅을 한 37살 때 한 번 지인의 소개로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깜짝 놀랐어요. 대화 자체도 완전히 그 진짜 한 세대가 높으신 분인 것 같더라고요, 저랑. 너무 힘이 들더라고, 대화 자체가. 그래서 소개팅을 되게 힘들어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그래서 이 사람처럼 저도 되게 많이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매일 남자를 꿈꾸는데 왜 현실은 거꾸로 나타날까? 그래서 질문을 한 거예요. 미영 씨가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남자는 어떤 남자인가요? 했더니 말문이 딱 막혀버렸대요. 그리고 한참을 생각해도 여전히 대답이 떠오르지 않아서 이 작가는 또 질문을 한 거죠. 미영 씨가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남자를 만났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와 완벽한 하루를 지난다면 어떤 하루가 될까요?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결혼이 안 되시는 분들, 연애가 안 되시는 분들 왜 그럴지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 그럴까요? 저도 정말 생각이 안 났었어요. 생각이 안 나고 정말 이 미영 씨처럼 어떤 남자를 만나야 되지? 저는 그냥 막연히 자상한 남자? 그리고 제가 얼굴이 조금 외모적으로 따진다면, 외모도 이제 다 적어봤거든요, 저는 옛날에. 외모적인 걸 보면 제가 얼굴이 이렇게 턱이 갸름하지 않아요. 약간 볼이 이렇게 딱, 이렇게 넙죽한 얼굴이거든요, 저는. 이 화면이 그래도 엄청 예쁘게 나와주는 거예요. 넙죽한 얼굴이고, 그래서 남자의 이상형은 넙죽한 남자만 아니면 됐어요. 네. 좀 갸름하게 생긴 남자를 좋아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엉덩이가 펑퍼짐한 남자가 매력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네. 지금 결혼하니까, 그런 게 별로 상관이 없다라는 거를 너무 이제 현실적으로 알게 됐지만,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가 생각하는 그런 이상형 있잖아요. 저는 그래도 남자니까, 성적 매력도 느껴줘야지. 저 사람하고 그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남자랑 딱 데이트를 하거나 어떤 남자를 만났을 때 저 사람하고 과연 내가 뽀뽀는 할 수 있을까?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했어요. 남자가 딱 앞에 있을 때 소개팅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내가 저 사람하고 뽀뽀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되는 남자하고 절대 만나질 못했어요, 저는. 그래서 저는 엉덩이가 펑퍼짐한 남자, 배 나온 남자는 상관이 없는데 엉덩이가 펑퍼짐하면 우선 섹시한 생각이 없어요. 네. 섹시하다고 해서 뭐 야하게 생기고 이런 남자가 아니라 그냥 저는 엉덩이가 예쁜 남자가 좋았어요. 네. 그리고 다리 짧은 남자 정말 싫고 팔 짧은 남자 싫고 그리고 얼굴이 막 가분수처럼 커. 그런 사람 정말 좋아하지 않았어요, 저는. 네. 근데 눈이 쌍꺼풀이 없는 남자가 좋고. 스스스스 다 나와. 결과적으로는 제 이상형은 저희 남편인 거죠. 너무 말라가지고 조금 살이 붙었으면 좋겠어요. 얼굴은 너무 작아요. 너무 작고 진짜 이만해요. 주먹만 해요.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저도 생각이 나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자기 자신이 그렇게 생각이 나지 않는 걸 보고 이상형인 남자를 이렇게 생각을 못했나? 그러면은 이상적인 남자를 만나고 싶다라고 막연한 꿈을 갖고 있었을 뿐이었대요. 여러분도 아마 연애가 안 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왜 나한테 애인이 생기지 않지 하시는 분들은 아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정말 막연히 현실적으로 딱 맞지 않는 내가 정말 이상적인 백마탄 남자만을 그리고 있지 않았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막연한 꿈을 갖고 있고 우리가 이 꿈을 이루려면 조각조각 꿈을 세분화시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쵸? 막연히 꿈만을 꾸고 이상적인 남자를 바짝 당겨와서 자세히 본 적이 없다는 걸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적인 남자를 꿈꾸는데도 왜 이미지가 그려지지 않나, 이것은요 내면 속에 덮어둔 부정적 이미지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래요. 자, 그러면 이 미영 씨가 가장 싫어하는 남자는 어떤 남자일까?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남을 지배하려 드는 남자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남을 지배하려 드는 남자. 그래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아버지인 거예요. 저도 제가요, 저희 엄마랑 아빠를 딱 이렇게 살아오시는 걸 딱 보면 저희 엄마는 순종하는 스타일이에요. 저희 아빠는 지배하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아빠가 죽었으면 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저희 그 70년대생, 80년대생, 아니 80년대까지 가지 않더라도 저는 아빠를 제일 많이 닮은 자식이거든요. 근데 그런 아빠가 엄마한테 지배하려 할 때 엄마가 힘들어 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아빠를 너무 미워했었어요. 그리고 아빠가 집에 오면 너무 무서워서 아빠가 없어지고 사라졌으면 하는 생각도 하면서 자랐어요. 지금은 아빠의 그 어렸을 때, 아빠의 젊은 시절을 이해하고 정말 이해를 했기 때문에 아빠를 되게 많이 존중하고, 제가 망했을 때 아빠가 보여주신 사랑으로 제가 아빠를 굉장히 많이 사랑하고 좋아해요. 네, 근데 어렸을 때 저도 이런 미영 씨처럼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배하려 드는 남자에 대한 강한 거부감,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근데 미영 씨도 아버지의 모습을 떠올린 거죠. 그리고 엄마랑 단둘이 있을 땐 되게 밝고 상냥하신데, 엄마는 미영 씨랑 같이 둘이만 있을 땐 밝고 상냥한데 아버지만 오시면 딴 사람으로 변하곤 한대요. 그래서 잔뜩 겁먹고 순종적인 아내로, 그래서 미영 씨는 결심을 한 거죠. 절대로 엄마처럼 남편에게 지배당하며 살지는 않겠어 라고. 그래서 자신을 지배하며 순종을 강요하는 남자를 만날까봐 두려운 이미지를 여기에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미지는 결과적으로 결혼에 대한 강한 거부감으로 갖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결혼 가능성이 없는 남자만 현실로 계속 끌어들였다고 합니다. 잠재의식 속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들어있었고, 그래서 결혼에 부정적인 남자들만 끌어들이고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게 된 거예요. 마법이 마치 풀려난 것처럼 알게 된 거죠. 자, 이제 남은 건 진심으로 원하는 남자의 모습을 자세히 보는 거예요. 자, 맞은편에 한 의자를 가르치면서 질문을 한 거예요. 미영 씨가 찾던 이상형의 남자를 이미 만났다고 가정해보세요. 저 맞은편 의자에 그가 앉아 있어요. 그는 미영 씨에게 어떻게 애정 표현을 할까요? 그 남자는 제게 세상에서 가장 예쁘다고 말해줘요. 주말엔 저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죠. 제가 힘들어하면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있어요. 제가 원하는 이상형도 이런 남자예요. 그녀는 원하는 남자의 모습에 자세히 가지를 쳐나가기 시작한 거죠. 그의 얼굴, 몸집, 키 등 그런 것들 뿐만이 아니라 말투는 어떤지, 습관은 어떤지 차례차례 자세히 상상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가 구체적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죠. 자, 원하는 남자의 이미지만 자세히 그리는 것이 꿈을 자세히 보는 것일까요? 현실적인 장애물은 없을까요? 자, 미영 씨가 지금처럼 생활한다면 그런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회사 주변에 그런 남자가 있을까요? 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회사 주변 사람들하고만 어울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어디에서 이미 만났다고 상상이 될까요? 그 남자를 이미 만났다면 어떤 곳에서 마주칠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고 한 거예요. 조용한 거리를 산책하다가 마주친 것 같기도 하고, 서점 혹은 교회에서 마주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미영 씨가 좋아하는 사람은 조용조용한 성격을 지닌, 그리고 책을 좋아하는, 그리고 영적인 문제에 관심을 가진 남자를 좋아한다는 상징인 거예요. 자, 그런 꿈을 우리가 이제 그 남자를 만나기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변화를 시켜야 될까요? 아니면 변화를 시킬 생각이 없으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자, 그 남자 마주치는 순간 미영 씨는 어떤 모습을 하고 있나요? 라고 물은 거예요. 저는 몹시 밝고 행복한 표정이에요. 저 자신에 만족하고 있어요. 모든 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를 갖고 있죠.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영 씨는 이미 그녀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남자만 상상하는데 그치지 않고 그 남자를 만났을 때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환경도 자세히 본 거예요. 자신이 고쳐야 할 점들도 꼼꼼히 생각해 본 거죠. 여러분, 이건 팁인 거예요. 팁. 우리가 왜 안 되는지, 여러분이 만약에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이 영상이 답이 될 거예요. 저한테 카톡으로 저는 남자친구가 없어요. 안 생겨요.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질문하신 분은 이 영상이 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자신의 고쳐야 할 점도 꼼꼼히 살펴보고, 이렇게 자세히 볼수록 이미지도 점점 더 뚜렷하게 그려지고, 나중엔 마치 그 남자가 자신의 바로 코앞에 있는 것처럼 착각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자, 3개월쯤 지났을까요? 퇴근길에 서점에 들렸다가 나오던 한 멋진 남자가 가볍게 부딪혔대요. 근데 책을 땅에 떨어뜨렸는데 그 책을 보는 순간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어머, 그 책은, 이번엔 그 남자가 놀란 눈으로 그녀가 든 책을 본 거죠. 우리 똑같은 책을 샀군요. 와, 이거 운명이 아닌가요? 운명? 이거는 저도 좀 느꼈던 건데, 사람은요, 생각하면 땡겨져 와요. 그게 좋은 사람이든, 내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결과가, 행복한 결과가 나올지 불행한 결과가 나올진 그건 아무도 몰라요. 다만 땡겨오면, 생각하면 땡겨져 와요. 저도 진짜 연락이 좀 한동안 뜸한 사람을 딱 생각을 해요. 어떻게 지내지? 궁금하네. 연락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와, 연락이 와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밥을 안 먹고 빵하고 커피만 마셨더니 하루 종일 일어나서 그렇게만 했더니 지금 배가 너무 많이 고파가지고 지금 여기서 꼬르륵 소리가 올라와요. 죄송합니다. 영상 찍고 밥 먹어야죠. 네, 맛있게. 이것도 이 사람이 이미지를 구체화를 시켰기 때문에 저는 땡겨왔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막 둘이 막 동시에 웃음을 딱 터뜨렸는데 그 웃음마저도 쏙 마음에 든 거예요. 그 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상상 속에서 꿈꾸던 남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상적인 남자를 만나는 꿈은 오랫동안 큰 덩어리로 딱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어제도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큰 덩어리를 갖고 있으면 꿈을 이루기가 어렵다고 그랬어요. 조각 잘라서 부분 자세히 살펴보는 관찰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덩어리를 여러 조각으로 쪼개서 한 조각씩 코앞으로 바짝 다가오고, 그래서 자세히 보면서 그 꿈을 갈수록 현명한 현실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 거죠. 자, 여기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꿈을 실현시키는 과정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내가 원하는 남자의 이미지를 선명하게 볼 수 있는가? 볼 수 없다면 그 이미지가 안 들어있는 거래요.
자, 두 번째, 부정적 이미지가 도사리고 있다면 부정적 이미지가 생긴 원인을 인지해주면 사라진대요. 맞아요. 이거 부정적인 이미지를, 왜 이 부정적 이미지를 가졌을까를 원인을 자꾸 분석해 봐야 돼요. 원인이 무엇인지 계속 생각하고 파고들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원하는 남자를 이미 만났다고 상상한대요. 그의 성품, 얼굴, 몸집, 키, 말투, 습관, 취미 등을 하나씩 바짝바짝 끌어당겨 자세히 본대요. 처음에는 생각이 막 안 나요. 그냥 내가 무조건 좋은 거, 내 편에 의해서 그런 좋아하는 부분들을 막 써내려 가다가 나중에는 나와 조금 잘 맞춰서, 그리고 내가 이런 남자를 땡겨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도 생각이 그 다음에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우선은 써보셔야 돼요. 저도 100가지를 썼는데 그 안에서 저는 남편하고 헤어져 있을 때 이거를 했던 것 같아요. 6개월 동안, 5개월 동안 헤어져 있다가 다시 만난 거거든요, 저희도. 그때 남편만을 계속 상상하고, 근데 부정적인 것들이 항상 올라와서 굉장히 힘들었었는데, 그 부정적인 것들을 제가 잘 처리를 하면서 와야 되는데, 그것도 연습이 필요했을 때이기 때문에, 그때는 훈련이 덜 되기 때문에 가는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그 켈리체, 파리에서 도시락 파는 여자, 그 작가이신 켈리체 님이 100가지를 쓰셨어요. 그분이 쓰신 거 저도 벤치마킹을 해서 따라 해봤어요. 100가지를 쓴 거죠. 저희 남편은 밤에 오면 와인을 한잔하거나 술을 같이 마셔주면서 오늘 하루가 어쨌는지 이야기를 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술을 별로 안 좋아해서 거의 입에 안 대요. 네, 저는 거기에 그도 썼거든요. 이렇게 안 맞는 것도 있어요. 저는 남편을 항상 띄워놓고 이런 것도 다 썼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남자 이상형 그것도 썼으니까 항상 남편을 띄워놨어요. 저는 결혼을 항상 남편이랑 하고 싶었으니까. 안 맞는 부분도 굉장히 많죠. 네. 근데 우선은 원하는 남자의 이미지, 그러면은 적어도 그거에 부합하는 남자를 만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원하는 남자를 만나는데 어떤 현실적인 장애물이 있는지 자세히 짚어보고, 장애물을 극복해 나가는 여러 상황을 가까이 끌어당겨 자세히 본대요. 긍정적 상상과 부정적 상상을 자세히 대조시킬수록 이미지는 더 선명해진대요. 우리가 긍정적인 상상만을 하기 때문에 이 부정적 상상을 같이 대조시켜서 자세히 들여다봤을 때 이미지는 더 선명하게 올라온다고 합니다. 자, 드메오 박사는 몸속에 틀어박힌 부정적 이미지는 밝은 현실을 끌어당기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회방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꿈을 입력시키고자 하는데도 영 안 된다면 내면에 부정적 이미지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고요. 부정적 이미지는 부정적 파동을 발산해 부정적 현실을 끌어당깁니다. 따라서 부정적 이미지만 털어내면 마음은 저절로 밝아집니다. 저는 오늘 내용이 참 좋아요. 제가 느꼈던 부분들, 그리고 왜 우리가 꿈을 이루는데 어려울까, 이런 것들을 정말 탈탈탈 조금 이렇게 간략하게 집중해서 알아본 영상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오늘의 내용이 참 좋고 와닿습니다. 여러분한테도 제가 제 느낌처럼 좋으셨는지, 그리고 저는 결혼들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혼자 살아요, 이 좋은 세상에. 네, 저도 남편과 결혼해서 정말 서로 다른 남자와 여자가 만났어요. 46년간 따로따로 싱글로 살았어요. 너무나 혼자 사는 게 익숙했던 사람들이 만났기 때문에 저희가 딱 결혼해서 결혼 생활이라는 인생 후반기의 첫 관문을 들어왔잖아요. 문에 들어왔잖아요. 그랬을 때 저희가 느껴야 하는 그런 당황스러움. 저희가 서로 정말 이렇게 이래? 서로 다름을, 너 이렇게 이래?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더라고요. 정말 아웅다웅 이게 아니라 정말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렇게 소리도 나기도 해요. 뭐 강민치라고 뭐 긍정적인 마인드 가지고 뭐 긍정적으로 살아가는 거 뭐 합시다
하는 사람이라고 부정적인 내용이 없을까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거든요. 부정적인 내용을 없을 수가 없고, 부정적인 내용이 저는 없습니다. 저는 할 수 없어요. 왜? 현실은 부정적인 부분, 긍정적인 부분이 같이 가기 때문에 어떨 때는 긍정적인 날이 많고, 어떨 때는 부정적인 날이 많아요. 긍정적인 날이 많을 때는 너무나 방방방방 뛰지 않도록 안정감 있게 낮춰주는, 감정을 안정감 있게 낮춰주는 연습이 필요하고요. 부정적으로 바닥을, 죄송합니다. 지금 영상이 꺼졌습니다. 제 영상 보이시나요? 아이고 어떡해. 죄송합니다. 꺼졌다가 났어요. 이거 쳐서 그래. 깜짝 놀랐어요. 쾅쾅쾅 치면서 부정적인 부분을 너무나 바닥으로, 정말 정말 바닥으로 탁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부정의 감정들을 끌어올리면서 이, 정말 이 중간적인 감정으로 살아가는 연습이 날마다 필요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남편을 만났기 때문에, 남편과 결혼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배워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요즘 느끼는 건, 저희도 이제 결혼한 지 6개월이 됐거든요. 이제 제가 5월 19일에 결혼을 했어요. 6개월 동안 정말 빡 터지게 싸웠어요, 저희. 정말. 네, 하지만 기본 바탕이 서로 사랑하고 있음을 느끼고, 그리고 그러면서 저는 요즘 느끼는 게, 제가 계속 지난주부터 그 영상을 보면서 나는 지금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의 행복과 에너지를 우주에 보냅니다. 이 영상, 그리고 이 말, 그리고 나에게 모든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납니다. 이 말을 저에게 해주고, 구독자님에게 해주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해주고, 차에 탄 사람한테 해주고, 저희 식당 가족들한테 해주고, 물론 제 남편한테 가장 먼저 해줘요. 남편에게 모든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납니다. 그리고 저희 시댁 부모님, 가족들, 그리고 저희 가족들 모두에게, 제 친구들, 제 지인들, 그리고 남편의 친구들, 모든 사람에게 모든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일어납니다를 계속 반복하고 계속 축복을 내렸어요. 그랬더니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도 느끼는 거지만, 제 남편을 많이 사랑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를 새삼 느끼게 되고, 그리고 죽으나 사나 우리는 부부구나, 우리가 함께 가야 하는 동반자구나, 이런 걸 저는 느껴요. 그래서 하나가 돼가고 있는 느낌이 저는 왔어요. 요 전까지만 해도 하나라는 생각이 안 들었거든요. 우리는 그냥 1대1 객체야. 우리는 1대1 타인이야. 융합이 될까요? 제 마음속에부터 그런 부정적인 마음, 결혼했으니까 한 가족이잖아요, 이런 게 있었는데, 저는 그걸 깨닫는데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부정적인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 내용을 통해서 여러분과 또 제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오면서, 결혼을 해서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6개월 동안 겪었던 그런 내용들, 마음들, 그런 현실들로 제가 종합해 볼 때,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통해서 부정적인 마음과 마주했을 때 이 부분이 치유가 되지 않으면 결과적으로 제가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마음이 없다는 걸 알아요. 저희도 이걸 하나가 됨을 알기 위해서 6개월 동안 그렇게 서로에 대해서 많이 전쟁을 치렀는지 몰라요. 네. 그래도 행복하다 하니까 행복하게 이런 하루하루가 저한테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중요하니까, 왜 내가 부정적인 마음, 내가 지금 우리 남편이 저렇게 싫은데 남편을 왜 싫어하는지 바라봐 보셔야 돼요. 아내가 왜 이렇게 싫은지 바라보셔야 돼요. 네. 가정이 없으신 분들은 내 남자친구가 왜 이렇게 꼴보기 싫지? 헤어져.
결혼하기 전에는 헤어질 수 있어요. 결혼하고 나서는 저는 이혼들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부정적인 부분을 생각하셔서 이 부정적인 부분을 들여다보시고 해결해 나가시고 정말 건강하고 멋지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셨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오늘도 제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강리치 채널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네, 행복한 저녁 되시고요. 여러분 강리치가 깊이 깊이 사랑하고요. 강리치가 여러분에게 모든 좋은 일들이 눈사태처럼 일어나길 늘 기도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 모든 좋은 일 눈사태처럼 일어나는 저녁 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